밤이 깊어갑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저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영상을 넘기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야식에 술 한 잔을 곁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걱정과 불안을 머릿속에 가득 안은 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습관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뇌에 치명적인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매일 만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불면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잠자기 전 단 몇 분의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잠자기 전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심각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62세 김모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진 뒤로 습관처럼 침대에 눕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게 됩니다. 그냥 뉴스를 조금 보다가 손자 사진을 몇 장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재미있는 영상이 뜨고, 어느새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죠. 김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보는 거지 뭐. 나이 들면 원래 불면증이 생긴다던데. 하지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피곤해서 일상의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이 끊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라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결국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파에서 숙면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즉, 몸은 분명히 누워 있어도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며 깨어 있는 거죠.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나아가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습관 하나가 자신의 뇌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의사는 작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한두 장 읽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침실은 어둡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한 끝에 김 씨는 다시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사연은 65세 이호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스트레스도 줄고 마음은 편해졌지만 밤마다 이상하게 허전해서 습관처럼 야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게 되더군요. 처음엔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호님의 하루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라면과 치킨, 그리고 맥주 한두 캔으로 끝내는 생활.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즐길 때 즐기자라는 생각이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체중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뇌가 맑지 않았습니다. 자꾸 멍해지고 간단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혈압은 이미 고혈압 단계에 들어섰고 혈당도 경계치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의사가 강조한 건 뇌 건강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먹는 기름진 음식과 술은 소화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 뿐 아니라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술은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더 지치게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 속 신경세포들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호우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야식과 술이 사실은 뇌 건강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의사는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 한 컵 이상은 삼가세요. 배가 출출하다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허전할 때는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채워보세요. 술은 반드시 식사 시간에 그리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피할 수도 없었고 늦은 밤 허전한 마음을 이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호우님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식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술자리 대신 낮 시간에 만남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무겁던 머리가 이제는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선택의 변화가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습관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놀랍고 경각심을 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은 67세 장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오면 한 알 정도는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단 한숨도 못 자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장호님은 퇴직 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책도 읽을 수 없고 대화하다가도 집중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드디어 살겠다 싶었습니다. 한두 알만 먹으면 그제야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뒤 몸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루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알, 세 알로 늘려야 겨우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엔 머리가 더 무겁고 기억이 자꾸만 희미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장호님은 의사에게서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일시적인 불면증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뇌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수면제에 의존한 환자들의 뇌에서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순간 장호님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건가요?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면제를 줄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눕지 말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편안히 만들어 보세요. 수면 위생 습관이 회복되면 뇌는 다시 제 힘을 찾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까지 깨어 있는 밤도 있었고 수면제를 찾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호님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겨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레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맑아졌다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작은 용기와 인내가 뇌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이 드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잠들기 전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다음 사례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63세 박오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밤 10시 뉴스가 끝난 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이어서 보는 시간이었죠. 아내가 자리에 누운 뒤에도 저는 혼자 거실불을 환하게 켜고 자정이 넘도록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낮에 뭐 그리 할 일이 많나, 밤에 재미있는 거라도 보고 웃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오님은 점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대화 중에도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손주와 놀아주다가도 쉽게 지쳐버리고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건강 지표에서 주의 단계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강한 조명과 화면 빛을 오래 보는 것은 뇌의 수면 리듬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TV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스마트폰 못지않게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죠. 즉 몸은 피곤해도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숙면이 무너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세포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밤마다 불빛을 쬐는 습관은 치매 발병 위험을 훨씬 높입니다. 박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으로 여겼던 늦은 밤 TV 시청이
자신의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의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간접 조명만 사용하세요.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짧게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박오님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TV를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놀 때 예전보다 오래 활기차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박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덜 보는 대신 더 건강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이득 아닐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늦은 밤 TV 시청이 이렇게 위험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연에서는 또 다른 일상 속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연은 65세 김호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낮에는 활동이 많아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도 잠깐 졸리면 커피 한 잔이면 괜찮겠지 하고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김호우님은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새벽에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낮에는 심한 피로와 두통, 집중력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건강검진과 뇌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뇌의 해마 영역이 위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낮에 적절히 섭취하면 괜찮지만 늦은 밤 카페인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인식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세포 회복이 늦어지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카페인의 영향이 더욱 큽니다. 김호우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커피 한 잔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의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고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또한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호우님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 늦은 밤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왔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손주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었습니다. 김호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는 대신 건강과 뇌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늦은 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김호우님의 사연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뇌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배운 모든 교훈을 되새기며 작은 실천으로 뇌를 지킬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사례를 통해 늦은 밤 우리 뇌가 얼마나 쉽게 피로해지고 위험에 노출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 예를 들어 늦은 밤 TV 시청, 스마트폰, 커피 한 잔, 강한 조명 속에서 보내는 시간.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뇌 건강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강한 빛을 피하고 카페인을 끊고 TV와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짧은 산책, 허브차, 조용한 독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보다 더 맑고 더 총명하게 빛나는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경각심과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뇌와 함께 총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필요할 분에게 공유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모두에게 더 큰 힘과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